시장 매크로 환경과 지표, 전반적인 이슈를 한번 훑어보시죠. 간밤 미국 증시는 0.0의 나스닥 약보합, 다우와 S&P는 각각 0.33, 0.18 강보합, 3대 지수가 거의 보합권에서 눈치를 보면서 움직였습니다. 시장 지표를 살펴보시면 원달러 환율이 1321원, 원화 강세. 그동안 원화 약세폭이 워낙에 강했죠? 달러 인덱스의 가격은 달러가 쭉 강세를 보이고 다시 물량을 소화하고 강세를 보였습니다. 국제유가 WIT의 가격은 85.55달러. 유가는 강세. 지표가 약간 엇갈리고 있죠? 유가가 강세가 나오면 또 연준이 물가가 안 꺾이네. 금리 이슈가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이미 금리 인상 이슈는 지나갔다. 저는 그리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 국채 금리 또한 하루를 보게 되면 튀었죠? 1개월물을 보게 되면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가 다시 찔끔 뛰었습니다. 강하게 뛰었다가 차익 실현 물량 나오고 찔끔 튀었다. 크게 한번 보시지요. 고점권에서 찔끔 하락했다. 10년치를 보시게 되면 아예 최고점권에 있다. 연준의 기준금리 중단 기간에 이 시장금리가 내려올 겁니다. 내려오는 구간에 자산시장, 그게 주식과 코인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역전 장세, 대반등의 장세가 시작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현재 3,520만원 언저리죠. 이 박스권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월봉으로 보면 더 자세히 보이죠? 자, 여기 있어요. 큰 변동 없습니다. 2천만원대를 찍고 거의 바닥권을 찍고 4천만원까지 단기간에 찍고 물량 소화하고 이 1번 매물대 구간을 돌파했습니다. 여기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물량을 소화하면서 달려나가는 신호가 나오면 이제 시장은 바뀌겠죠. 2번 라인, 3번 라인 지켜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XRP의 가격은 677원 마찬가지 흐름이에요. 단기간에 폭등이 나오고 물량 소화하면서 상승 나왔다가 다시 지지부진하게 찔끔찔끔 하락하죠. 이럴 때 피가 말리죠. 그치요? 어느 순간 한순간에 또 시장 상황은 뒤집어질 수가 있습니다. 요 가격에 집중하지 마시고 방송 때마다 가치에 집중해라. 어느 한순간에 한 달에서 두 달이면 게임이 끝날 시기를 만날 수가 있다. 이다리움의 가격을 보겠습니다. 223만원 언저리죠. 거의 마찬가지 흐름입니다. 지금 보시면 자산시장의 가격들 대부분 다 지지부진합니다. 증시 또한 자, 단기간에 반등이 나오고 차익 실현 물량이 강하게 나왔다가 찔끔 자, 그 뒤에 그에 반해 가상자산은 조금 더 비트코인은 반등 나오고 찔끔 하락해서 여기서 지지부진한 가격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굉장히 많이 부진해 있죠. 그쵸? 그래서 본격적인 마지막 위험 장세 알트의 대반등의 시간 그 시간이 오게 된 그 시기를 우리는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자산시장 손볼 결심 이런 거 보시면 이제 넘기시면 돼요. 쓰레기통에 버리시면 됩니다. 아, 이거 들고 와서 또 시장을 컨트롤할 수 있는 수단으로 쓰겠구나. 시장을 가끔씩 통제하겠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미국 7월 PCE 물가가 3.3% 상승해서 추정치에 부합하였다. 이달 금리 동결의 무게를 두고 있다. 이 말은 뭐죠? 이미 5월, 6월 기준점으로 금리 인상 이슈는 이미 예전에 지나갔습니다. 다만 시장을 컨트롤할 수 있는 수단으로 쓰고 있다 일관되게 언급을 드리고 있죠. 실업률 18개월 내 최고, 금리 동결 확률 93%까지 치솟아 자산시장의 반등 시간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12개월 연속 감소한 수출, 중국 경기 둔화도 반등 시점 불투명하다. 대한민국 경기를 말하고 있는 거죠. 중국 경기 부진, 이와 맞물리는 중국, 대만, 홍콩, 중화권 수출의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대한민국 앞날이 불확실하다.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면서 원화가 사상 최대 약세를 향해 가고 있었지요. 이것 또한 위쪽으로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원화 강세의 시기가 옵니다. 중국 경제 이대로 망하나요? 중국 경제 이대로 망하나요? 안 망합니다. 한국 기업인 첫 우크라이나행, 원희룡 장관, 재건 협력 대표단 20여 명 동행하였다. 자, 이거 9월 1일, 어제 나온 날짜이죠? 우크라이나 이슈가 정리가 되겠지요. 이게 바로 화라산을 찍을 겁니다. 미국 기준금리는 지금 보시면 완전히 완만해지면서 이미
동결 구간에 들어갔습니다. 거의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동결되는 구간 동안에 어느 일정 기간에 공포가 환희로 뒤바뀌는 시기가 온다. 아시겠죠? 요 구간이 생각보다 조금 길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 코인 시장의 자체 이슈를 살펴보시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연기에 비트코인 하락세, 비트코인 현물 ETF 이 승인 소식이 있죠?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금융기관들이 여기 자금을 쏠 수 있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쏠 수 있는 혈관이 마련되는 겁니다. 법으로 제도로서 보호가 되는 것이죠. 비트코인 하나만 담을 수 있다. 이에 따라오는 알트, 이더리움과 각 섹터별 대장애들이 ETF를 줄줄이 대기 중이지요. 여기에 맞물려서 리플과 SEC 소송, 이것 또한 항소 결과 시장을 컨트롤하는 수단을 쓰고 있죠. 이것 또한 합의 소식 또한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미 부분 승소를 하였죠. 그리고 비트코인 반감기, 이 소식까지 맞물려지고 있죠. 그래서 대하반기 9월, 10월, 11월, 12월 그리고 내년 상반기 대반등 장세를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아시겠죠? 지금의 가격 흔들기, 지지부진한 흐름 또는 피를 말리게 하는 이들의 작업, 당연한 과정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 매크로 시나리오 1과 2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자, XRP의 연봉 차트입니다. 봉하나가 1년짜리예요. 1년짜리. 자, 이 바닥권에서 대략 한 10년 동안 90배가 올랐다고 하네요. 90배. 많이 올랐지요. 그러면 여기서 물량을 소화하고 앞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비트코인 장기 차트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0.1달러 부근에서 0.1달러 부근에서 10달러까지 100배 올랐죠? 그쵸? 그리고 나서 물량을 소화하고 10달러에서 지금 10만 달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쵸? 먹을 게 이만큼 남아있는 거예요. 앞으로 천문학적인 시장이 1200배 성장할 때 그 자금들의 대장은 누구다? XRP이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비트와 이더 XRP 제일 위에 대장은 XRP입니다. 우변에 알트코인의 섹터별 대장들 이 자금들의 1200배 1조 달러에서 1200조 달러가 들어오는 겁니다. 심장 벌렁벌렁 거리는 이 문명에 우리는 투자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4차 산업의 바로 첫 번째 출입구에서 1번 타자로서 상반기 저축은행 적자 1천억 원에 육박한다. 연체율도 고공행진. 지금의 고금리를 감당할 수 있는 가계와 기업들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개인 사업자, 그리고 중소기업, 중견기업. 천문학적인 고금리죠. 시장금리에 여기에 기준금리에 가상금리가 붙게 되면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을 꾸준히 내야 됩니다. 원자재 가격은 올라간 상태에서 순이익률이 떨어지는데 기준금리가 고금리라고 한다면 지금 이익을 감당해낼 수 있는 가계와 기업 비중이 많지 않겠지요. 이거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또한 마찬가지이죠. 상업용 무성 등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우리는 시스템 리스크, 퍼펙트 스톰을 맞이해야 합니다. 기존 두꺼비 줍을 의도적으로 부셔버리는 거죠. 지금의 고금리는 뭐가 만들었다? 인플레이션이 만들었다. 코로나 이전에는 인플레이션을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가 없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전 세계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붕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미치듯한 물가의 상승, 그리고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 전 세계에 따라오는 중앙들의 자이언트 스텝, 그리고 실물 경제와 자산 시장은 박살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오면서 이제 퍼펙트 스톰 이전에 마지막 피날레를 멋지게 장식하겠지요. 그 가운데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겁니다. 아마 그 사상자는 개인 투자자가 될 확률이 무척 높겠지요. 우리는 이 흐름을 다 예측하고 준비하면서 맞이하고 있는 거라는 걸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각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문득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 시나리오대로 움직인다면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경제학자, 그리고 교수나 매크로 전문가 또는 애널리스트, 어떤 석박사들 과연 몇 프로 비중이나 될까요? 저는 전 세계 인구 중에서 매우 극소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계자의 의도를 파악하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비단 경제, 역사, 문화, 심리 여러 가지 모든 게 다 포함되겠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상화폐 침체에 거래소 실적도 급락한다. FTX 파산 등 이딴 사고에 거래 뚝! 업계 1위 두나무 영업이익 69% 급락하였다. 자, 업비트. 일부 코인 수수료 무료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자, 코인베이스의 실적도 좋지 않겠지요. 그리고 바이낸스의 실적도 좋지 않겠지요. 업비트의 실적이 좋지 않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무슨 생각이 들까요? 만약에 이게 상장 기업이었다면 코인베이스 기준으로 언급을 드리죠. 월가 실적 부진에도 메타를 사라고 하는 까닭은 2022년 7월 29일입니다. 작년 7월이죠. 메타가 주가가 완전히 박살이 났었어요. 실적이 계속 급감했거든요. 그쵸? 아, 메타 이제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2022년 7월 28일이죠. 월가 실적 호조에 메타 주가 더 오른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미 그 대상이 업비트가 됐건 두나무가 됐건 코인베이스가 됐건 바이낸스가 됐건 대체 불가능한 섹터에 있습니다. 가장 좋지 않아 보일 때 선수는 매집을 하죠. 또 의도적으로 상황을 그렇게 그들이 만들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이제 제가 무슨 말씀 하는지 지금 시장 상황과 비교하라는 말입니다. XRP 다이아몬드 곱하기 100배의 파괴력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얘를 똥으로 포장해놨죠. 그쵸? 어깨 위에 올라탔는데 세력에 설계자의 어깨 위에 올라타 있는데 이 어깨에 올라탄 걸 자꾸 떨굴라 그러는 거야. 왜? 많은 사람들이 합류하면 안 되니까. 아시겠죠? 수조 원대 시청 공모주 하반기 줄줄이 출격을 준비한다. 보시면은요. 두산 로보틱스, 서울보증보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밀리의 서재. 자, 그래서 대략적으로 시총 수조 원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 비단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ARM과 기타 대형 애들이 IPO를 준비 중이죠. 이 말은 뭐죠? 시장이 돌아 나가야 됩니다. 시장이 폭락하면 이걸 준비할 수가 없겠지요? 그치요? 무슨 말씀이죠? 상승장이 나와야 톱니바퀴에 아구가 맞는다는 겁니다. 자, 4차 산업 문명의 기술들, 그게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는지, 과연 어떻게 연결고리가 되고 있는지 쭉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현대모비스, 완전 자율주행 고삐를 낸다. 이스라엘 기업과 레벨4 장비 개발, 반도체 설계 오토톡스와 협업, 5G 기반 통신 제어기 제조를 한다. 현대모비스 완전 자율주행 무선 통신 시장을 공략을 하고 글로벌 주도권에서 선점 전략. 기아차 최대 233km 달리는 2천만 원대 레이 전기차 사전 계약. 4인승 기준 2,775만 원부터 2,955만 원. 이게 뭐죠? 전기차의 대중화입니다. 그러면서 완전 자율주행, 속도가 나고 있다. 우리 곁으로 옵니다. 그리고 공유자동차. 이 말은 뭐죠? 내가 내 명의로 차를 사게 되고 그리고 차를 운전하는 게 언젠가는 불법이 된다는 이야기죠. 물론 거기에는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일정 시간이 응축되다가 어느 순간 대폭발하겠지요. 물론 그 이전에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를 완전히 대체해야 되겠지요. 자, 그러면서 여기 모비. 지난번에 한번 언급을 드렸죠? 이 모비라고 하는 것은요. 모비는 글로벌 비영리 스마트 모빌리티 컨소시엄입니다. 모비와 회원들은 연결된 생태계와 사물인터넷, IoT 상거래를 위한 웹3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즉, 자율주행차 플랫폼으로 연결되겠습니다. 거기에 블록체인이 융복합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여기 참여하고 있는 업체를 보겠습니다. 업체를 보시게 되면 현대와 IBM, 현대 IBM, 그리고 엑센추어가 보입니다. 얘네는 안 들어가는 데가 없네요. 자, 그리고 아마존 웹 서비스가 들어가고 있죠. 전 세계 거대 기득권이 다 참여하고 있네요. BMW. 그쵸?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R3, 리플이 참여하고 있죠. 컨센서스, 하이퍼레처가 다 참여하고 있다. 이건 뭘까요? 자동차, 완성 자동차와 블록체인, 핀테크 업체, 그리고 IT 소프트웨어 업체와 함께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플랫폼을 만들어 나간다는 것을 뜻하지요. 자, 그럼 여기서 한 단계 확장해 나가면 제가 지난번에 언급드렸던 기자계 데보리언트, 얘네가 만들고 있는 이심, 이건 내장형 심입니다.
아시겠죠? 유심은 우리가 보시면 유심 아시죠? 그게 내장된 이 심을 이심이라고 합니다. 자율주행차를 포함한 많은 기능을 구현하는 핵심 요소인 자동차 산업을 비롯해 앞으로 몇 년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2019년에는 BMW를 포함한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의 약 90%가 이미 기자께 데브런트의 이심 관리 고객이었습니다. 이들과 함께 공존하면서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고 만들어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서 엔비디아와 손잡은 구글, 클라우드 시장 AI로 승부수를 던진다. 20여 가지 AI 기반 신기술 쏟아내며 만년삼이 탈피를 노려. 자, 구글 클라우드와 엔비디아가 손을 잡았습니다. 자, 클라우드와 또 엔비디아, 자, GPU라고 하죠. CPU, GPU. 여러 가지 반도체도 확장을 많이 하고 있죠. 그쵸? 그리고 메모리 칩에서도 상당히 많이 HBM이라고 하는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하는 또 확장을 하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와 인공지능이 또한 만나게 되겠죠. 블록체인과 AI 융합 혁신의 길을 땄다. 클라우드, 인공지능, 블록체인, 자율주행,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이 모든 것들이 융복합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금융의 클라우드의 행식이죠. 인베디드 금융에 부상을 한다. 인베디드 금융은 뭐죠? 금융회사가 아니라 금융회사와 서비스 업체 그리고 비금융회사가 콜라보를 통해서 확장해 나가는 거죠. 비금융회사가 금융 서비스 그 기술을 내장하는 겁니다. 그 인플렛을 플랫폼을 바로 제공해 주는 게 누구다? 바로 테메노스입니다. 인베디드 금융의 부상, 소비자와 기업의 금융 생태계에 은행 비즈니스 기능을 직접 추가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빠른 속도로 등장함에 따라 인베디드 금융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서비스형 뱅킹은 이러한 성장 기회를 위한 핵심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것 중 하나이며 테메노스는 이 분야에서 실제 고객 성공을 지원하며 이 분야에 추가로 전략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의 클라우드와 블록체인이 입혀지는 거죠. 그러면서 테메노스 뱅킹 클라우드, 뱅킹 클라우드 소개하고 있다. 여기 다시 한번 보시면 아마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테메노스의 보고서입니다. 여기 보시면 테메노스 뱅킹 클라우드는 아마존 웹 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와 함께 해나가겠죠. 공존해 나가면서 당연한 부분이죠. 전 세계 1, 2위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가 아마존 웹 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입니다. 당연히 이들과 함께 확장해 나갈 수밖에 없겠지요. 자, 그러면서 테메노스 홈페이지 다시 가보시면 중요한 말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테메노스 커뮤니티 포럼의 일환으로 네오뱅크에 대한 혁신적인 영향을 탐색한다. 이 네오뱅크가 바로 인터넷 뱅크예요. 핀네스트라는 테메노스의 에이펙, 아시아 태평양 최고 상업 책임자인 이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들과 함께 클라우드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네오뱅크 개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테메노스 핀네스트라 인터넷 뱅크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였다. 만나서 테메노스와 핀네스트라, 리플과 직접적인 파트너십을 맺고 있죠. 그러면서 테메노스는 2023년 7월 연방준비은행, 미국 중앙은행의 새로운 즉시 결제 서비스인 페드나우 서비스에 대한 인증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핀네스트라, ACI 월드와이드, 테메노스, 리플과 다 직접적인 파트너사입니다. 리플의 파트너 테메노스가 2020년 새로운 스위스 디지털 은행을 운영하도록 선정되었습니다. 금융의 블록체인과 4차 산업의 문명이 입혀지고 있다는 것이죠. 다 이들과 함께 공존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4차 산업의 기술들도 그냥 구현이 되는 게 아니지요. 그 에너지가 응축되다가 결국 홀세일, 도매망을 구축해 놓고 개인들은 이거를 사용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대체 불가능한 섹터 애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거대 인프라망을 깔아나가고 있는 이 심장이 바로 리플이라는 걸, 금융의 다음 돈의 문명의 핵심에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XRP의 연봉이 보이겠죠. 그쵸? 그럼 비트코인의 총 차트를 보면서 여기에 있다면 앞으로 갈 목적지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겠죠? 인생을
끝낼 수 있는 여러분들은 기회와 티켓을 갖고 계신 겁니다. 가격에 집중하지 마시고 가치에 집중하시면서 본업에 집중하면서 이 장기 레이스, 마라톤을 완주하시는 것을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요. 오늘 저녁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